최근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바로 약투와 양밍아웃입니다. 약물 사용 미투, 약물 커밍아웃이라는 약자로 현역으로 있는 2명의 트레이너들이 자신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과 그 부작용을 말하면서 현 피트니스 업계의 약물 사용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 또한 보디빌딩 업계에 10년차 있는 프로 선수로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약물 사용과 약투 운동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나 요새 이 몸짱이나 운동하는 여자, 남자가 이슈가 되고 일반인들의 피트니스 대회 출전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의 비판 초점이 내추럴 빌더를 가장한 수많은 로이더들이 헬스계에 입문하는 트레이너 지망생과 그리고 보디빌딩 초보자들, 심지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약물 사용을 권장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한 선수가 자신의 코치로부터 이 체지방 제거제를 권유받아서 복용하고 있고 체지방이 더 이상 빠지지 않자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복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체지방 제거제인지 아니면 남성 호르몬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몸의 변화를 팍 보여주는 것, 즉 약발이 잘 듣는 건요, 여러분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저 또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왜 너는 약을 안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2012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와 같이 무대에 선 선수 하나가 2년 동안 몸을 만든 저보다 2개월 만에 몸이 더 좋아진 것을 보고 쇼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봤던 게 이 그녀의 앞과 뒤가 여드름으로 범벅인 것을 보고 이 친구가 약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을 했을 때 부작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남자든 여자든 탈모라든지 아니면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준다든지 등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자들한테 오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목소리의 변화예요. 마치 남자애들한테 이 변성기가 오는 것처럼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이렇게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됩니다. 딱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목소리가 한번 변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프로 생활을 하고 심사위원을 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23살 정도의 대학생 선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몸이 좋아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약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부작용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인데요. 우선은 약을 해야지만 챔피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챔피언을 하기 위해서 약을 하는 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선수들이 약물을 하는가? 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가? 물론 내 트레이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약을 먹여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 약을 먹도록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몸이 좀 더 좋아지고 싶다는 욕망, 프로가 되고 싶다, 1등을 하고 싶다, 챔피언이 되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그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약 없이는 운동할 힘도 없고 약발이 빠지면 몸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신감도 위축이 돼서 약을 끊지 못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이 약을 계속했을 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선수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2011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호주의 피트니스 선수가 있는데 지즈라는 선수였어요. 그 선수가 87년생이었고 그 당시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선수 중에서 2016년에 만난 유명한 보디빌더 선수 리치 피아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타투 많고 이런 분인데 그 다음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 약물로 인해서 충분히 사망에까지 가고 그것이 빈번히 발생을 하나 그러한 것들은 쉬쉬되면서 단순히 몸이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작게끔 혹은 길게끔 약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원했던 목표는 1등이나 아니면 챔피언이 단순히 아니었고 정말로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피트니스 문화를 전파하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약을 하고 챔피언이 되는 건 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약물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것들, 멋진 몸을 가졌을 때 챔피언이 됐을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러한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되면서 이것이 좀 더 크게 확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 스스로가 중심이 서 있는 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냐?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유명세? 아니면 1등? 챔피언? 타이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건강, 목숨을 담보로 그 몸을 만들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추럴로 챔피언을 여러 번 했지만 이 챔피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분히 내추럴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보디빌딩이 가진 정말 매력은 뭐냐? 인간이 가진 한계, 내가 가진 한계를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것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한순간에 그러한 유혹으로 약물을 하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결국 그 선택은 나에게 있으나 그 선택의 책임 또한 자기가 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디빌딩이 좀 더 성숙해지는, 업그레이드 되고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피트니스 문화가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스포츠인 정신을 가지고 정정당당히 무대에 올라서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움을 내뿜는 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 하나하나가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시고 단순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정말로 나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운동을 하는가, 내가 이 보디빌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대답, 그리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 진심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바이.